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난데없는 몰도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몰도바 클럽이 챔피언스리그에 나온 건 대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 참가에 의의를 둘 것만 같던 몰도바 축구 클럽이 쟁쟁한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2연승을 달리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샤크타르 도네츠크 같은 유럽 챔피언 경험이 있는 클럽들이 건재한 그룹에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샤크타르 도네츠크를 꺾은 데 이어서 오늘 새벽 열리는 2차전에서 역대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를, 그것도 레알의 홈인 마드리드의 심장부인 산티아고 베르나부에서 잡은 도깨비 팀이죠. FC 셰리프와 몰도바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C 셰리프는 몰도바 리그 소속입니다. 그리고 몰도바는 축구 약소국이죠. 몰도바 축구 대표팀은 지금까지 그 어떤 메이저 대회 본선에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몰도바 축구 클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몰도바 리그 소속 클럽이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 등장한 건 이번 시즌 셰리프가 처음입니다. 몰도바는 축구 강국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나라죠. 현재 몰도바의 피파 랭킹은 무려 180입니다. 유럽 축구연맹 소속 55개 나라 가운데 52위에 해당하는 나라고요. 몰도바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유럽 국가는 인구 4만 명이 채 안 되는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터, 산마리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로 치면 저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보다 미치니까요. 마카오, 몽골보다 조금 나은 그런 순위에 있는 몰도바 축구 대표팀입니다. 그래, 이건 국가대표팀 순위니까 그렇지, 그럼 리그 순위는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국대 순위보단 낮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유럽 리그 랭킹 33위니까 뭐 경쟁력 있는 리그는 아니죠. 실제로 몰도바 1부 리그 디비지아 나시오날라에는 8개 팀이 참가를 해서 서로 한 시즌에 4번씩 총 28경기를 치르는 규모도 작은 컴피티션이죠. 나라 사정도 어려운 데다가 축구 인기도 높질 않아서 지난 시즌 평균 관중이 경기당 330명, 올 시즌은 638명에 불과합니다. 관중 수가 너무 적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때 추춘제가 아니라 춘추제였는데 2018년 평균 관중이 470명, 2017년에는 770명이었습니다. 한 시즌 모든 경기에 입장한 관중 수를 다 더해도 몇만 명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규모의 리그여도 리딩 클럽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게 바로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를 잡은 몰도바의 대표 클럽 셰리프 티라스폴입니다. 몰도바 클럽 FC 셰리프는 연고지 이름을 붙여서 셰리프 티라스폴로 불리는 팀인데요. 1997년에 창단을 했으니까 역사가 긴 팀은 아닙니다. 24년의 짧은 역사 동안 무려 19차례나 몰도바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에 첫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몰도바 리그가 21세기에 치른 21차례 시즌 가운데 2010년과 2015년 딱 2번을 빼고 전부 우승을 한 거죠. 그야말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좋은 수준의 그런 팀인 겁니다. 루마니아의 파나틱 신문에 따르면 사막 한가운데에 5성급 리조트 같은 존재라고 묘사가 돼 있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FC 셰리프가 이처럼 절대적인 위상을 구축한 데에는 막대한 자본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FC 셰리프는 1997년 창단할 때 티라스폴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이듬해 FC 셰리프 티라스폴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여기 구단명에 들어간 셰리프는 유럽 축구팀으로는 보기 드물게 기업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셰리프는 1993년에 친러시아 자본이 몰도바에 세운 문어발 기업의 이름인데요. 슈퍼마켓, 주유소,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팀까지 세우게 된 거죠. FC 셰리프를 창단한 셰리프 그룹의 수장은 몰도바의 신흥 재벌인 올리 가레이라고 불리는 빅토르 구산과 일리아 카즈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소련의 KGB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들의 소유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가진 부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세력이 실질적인 팀의 소유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든든한 백을 가진 FC 셰리프는 올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리그는 그렇다 쳐도 챔피언스 리그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셰리프가 챔피언스 리그 첫 참가인데 조편성에서 챔스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디펜딩 챔피언 인터밀란,
유로파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의 강호죠. 샤크타르 도네츠크. 이렇게 강팀들하고 한 주에 속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의 조였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 팀은 6전 전패를 하고 탈락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약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팀이 1차전에서 샤크타르를 2대 0으로 잡더니 2차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마드리드 원정까지 가서 2대 1로 잡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 이날 라인업 제대로 나왔습니다. 벤제마, 아자르, 비니시우스, 알라바, 카마빈가, 카세미르, 쿠르투아. 네. 그런데 이 팀을 2대 1로 잡았다는 거는 이건 진짜 무슨 우연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전 전승 4득 1실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선 겁니다. 아직 4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일은 모르겠습니다만 2경기 경기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정말 이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FC 셰리프는 몰도바 리그에서 뛰는 팀입니다. 이 팀에 소속된 몰도바 선수의 손은 그런데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오늘 새벽 레알 마드리드전에 선발로 나선 선수들 국적 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가나, 룩셈부르크, 말리, 그리스,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교체 투입된 선수들까지 총 14명 모두가 외국인 선수였어요. 몰도바 국적 선수는 단 한 명도 이날 경기에 뛰질 않았습니다. 메르니두브 감독 역시 몰도바가 아닌 우크라이나 국적이고요. 그렇다고 대단히 유명하거나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엄청 큰 돈을 주고 데려온 것은 아니에요. 몰도바 리그이기 때문에 큰 돈 쓰는 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유럽 무대에서 경합을 할 정도로 재력이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선수 중에는 아다마 트라오레가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팀 동료인 바로 그 선수와 이름이 똑같은 건데요. 포지션도 윙어로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완전 다른 인물이고요. 95년생인 선수인데 프랑스 매치에서 3년 뛰다가 이번에 셰리프로 온 그래도 이 팀에서는 커리어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날 셰리프가 넣은 2골의 주인공은 룩셈부르크 국가대표인 세바스티앙 틸과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인 야흐시보예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 야흐시보예프 선수 2018년 AFC U23 챔피언십 4강전에서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기도 했던 선수예요. 이 대회에서 우즈벡이 우승까지 차지했었죠. 베트남 선수들이 선정 끝에 준우승을 했던 기억이 새로웠던 그런 대회입니다. 자, 이쯤에서 몰도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몰도바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떠올리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몰디브하고 헷갈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몰도바는 동유럽에 있는 국가고요.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고요. 민족적으로는 사실상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쓰는 언어도 루마니아어고 미디어 역시 루마니아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예로부터 루마니아와 통합을 두고 오랜 시간 의견이 충돌해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소련 이전에는 같은 나라인 적도 있었고요. 몰도바는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530만 원밖에 안 되는 굉장한 빈국이라고 하네요. 루마니아 역시 나라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통일론이 정세에 따라 수면 위아래로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런데 몰도바 사람들이 모두 루마니아 사람인 것은 아니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다른 민족 출신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몰도바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 측면으로 쭉 길게 이렇게 표시가 된 곳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인데요. 이곳이 국제적으로는 몰도바지만 실제로는 몰도바가 아닌 좀 복잡한 곳입니다. 셰리프의 연고지인 티라스폴이 바로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수도고요. 소련에서 몰도바가 분리 독립할 때부터 자치정부를 운영하고 실제로도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라고 따로 국가 설립을 선포한 곳인데 국제적으로 승인이 안 됐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여겨지진 않고 몰도바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기도 몰도바와는 다른 국기를 쓰고 자치정부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한 미승인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C 셰리프는 몰도바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 공식적으로는 몰도바 팀이지만 실제로는 몰도바가 아닌 트란스니스트리아 팀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거죠. 물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축구협회가 따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몰도바 축구협회에 셰리프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독립성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이 셰리프
트리스폴 팀인 거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다른 말로 셰리프 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공산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영 소유의 토지나 각종 이권들을 민간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셰리프 그룹이 거의 모든 이권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KGB 출신 사업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이 지역은 여전히 구스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소련 시절에 세운 동상이나 각종 구호들이 여전히 거리에 질비하다고 하니까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셰리프 원정을 떠나는 팀들은 어떻게 보면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으로 원정을 떠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는 여객을 실어 나르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몰도바 수도인 치시나우에 내려서 부실한 도로를 달려 경기장에 도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경기 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를 격파하고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대의 이변을 낳았던 몰도바 리그 절대 강자 FC 셰리프 트리스폴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